그 골목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변한 건 저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기까지 꼭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냄새를 맡았고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그것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고 걸었지만 사실 저는 눈을 감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기적도 없고 드라마틱한 사건도 없습니다. 그저 한 여자가 매일 걷던 골목 하나, 그리고 그 골목에서 조용히 일어난 어떤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수지는 33이었습니다. 나이를 말하면 꼭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결혼은요? 그러면 수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이요. 짧고 단호하게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도록. 그게 편했습니다. 설명하는 것도 이해받는 것도 다 귀찮았으니까요. 수지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자취방에 살았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좁은 부엌이 전부인 집이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55만 원. 처음 이 방에 이사 왔을 때 그녀는 인테리어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작지만 예쁘게 꾸며보겠다고. 그런데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었고 지금도 벽에는 못 하나 박혀있지 않았습니다. 이케아에서 사다 놓은 작은 화분은 언젠가부터 말라비틀어져 있었지만 버리지도 갈지도 않은 채 창가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하루는 알람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7시 정각. 그녀는 알람을 끄고도 한참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거기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 하얀 면을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비어 있지 않았지만 먹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두부, 반쯤 먹다 남은 김치, 물. 그녀는 냉장고 문을 닫고 그냥 나갔습니다. 아침은 회사 앞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해결하면 됐으니까요. 그녀가 회사까지 가는 길은 이랬습니다. 자취방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 좁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1층 복도가 나오고 복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오면 바로 그 골목이 시작되었습니다. 골목의 폭은 어른 2명이 나란히 걸으면 딱 맞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을 따라 쭉 걸으면 큰 도로가 나왔고 거기서 버스를 타면 회사까지 2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골목의 길이는 채 200m도 안 됐습니다. 걷는데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2분 동안 늘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어폰을 꽂아두면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자신 사이에 아주 얇지만 확실한 경계선을 그어두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골목에는 항상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왼편에 오래된 세탁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은 파란 글씨로 청운 세탁소라고 쓰여 있었는데 글씨 일부가 벗겨져서 청 세탁소처럼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세탁소 앞에는 비닐에 쌓인 옷들이 걸려 나왔습니다. 가끔 주인 할아버지가 그 옷들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수지는 한 번도 그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세탁소 바로 옆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행복슈퍼였습니다. 문을 여닫는 소리가 특이하게도 딸랑하고 종소리가 났는데 수진이 출근할 때마다 슈퍼 안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수지는 그 아저씨가 가게 밖에 앉아서 신문을 읽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정도는 알았지만 인사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슈퍼를 지나면 오래된 교회가 나왔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거대한 건물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단층 건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빨간 십자가 하나 달린 작고 조용한 동네 교회였습니다.
현판에는 은혜교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은 낡은 나무 문이었고 계단에는 늘 화분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몇 번 간 적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나면 골목의 끝이 가까워졌습니다. 거기쯤 항상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빨간 플라스틱 의자 위에 조용히 앉아서 그냥 골목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수지는 그 할머니가 무엇을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도 골목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거기 있었고 수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풍경이 있으신가요? 매일 지나치지만 제대로 한번 바라본 적 없는 풍경.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 회사에서의 수지는 성실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식품 유통회사의 영업지원팀에서 일했습니다.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거래처 정리, 발주 확인, 회의 자료 준비, 보고서 작성. 할 일은 항상 있었고 그녀는 항상 했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지도 않았지만 특별히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팀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가끔 야근 후에 치킨에 맥주를 한 잔씩 하기도 했습니다. 생일에는 케이크를 샀고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괜찮아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서로를 생각하지 않았고 주말에 연락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얕고 넓은 관계. 깊이 들어가면 피곤하고 너무 거리를 두면 쓸쓸했습니다. 그 어중간한 지점에 수지는 늘 서 있었습니다. 퇴근은 보통 6시 반에서 7시 사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건물을 나서면 저녁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가을이면 서늘했고 여름이면 아직도 더웠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공기의 온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버스, 골목, 집. 몸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소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방 한가운데 바닥에 앉아서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솔직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는 시간. 저녁은 늘 혼자였습니다. 배달 앱을 켜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결국 아무거나 시켰습니다. 김치찌개 정식이거나 제육볶음이거나 가끔은 그냥 라면이었습니다. 음식이 올 때까지 유튜브를 봤습니다. 먹으면서도 유튜브를 봤습니다. 먹고 나서도 유튜브를 봤습니다. 눈은 화면을 향해 있었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었고 그냥 불빛이 있었습니다. 혼자인 방이 너무 조용하면 불안했습니다. 씻고 나서 침대에 눕는 것이 하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인스타그램을 봤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예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누군가는 애인과 드라이브를 갔고 누군가는 아이 얼굴을 찍어 올렸습니다. 수지는 그것들을 스크롤하며 지나쳤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기쁘지도 부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이 그쪽을 향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잠이 든 게 아니라 그냥 의식이 꺼지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알람이 울리면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쌓이면 어떤 감각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모든 것이 약간씩 두꺼운 유리 너머에 있는 것 같은 감각입니다. 보이기는 하는데 닿지가 않습니다. 들리기는 하는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살고는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수지는 그걸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은 더 심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게 원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 넘어 혼자 사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하고.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수지는 그날도 이어폰을 꽂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늘은 안 나오셨나 보다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이틀째부터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때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 같은 골목인데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그건 아주 작은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쪽에 조그맣게 걸려 있었습니다. 3일째 수지는 처음으로 이어폰을 빼고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플라스틱 의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 없이 덩그러니 있는 의자가 왜 그렇게 쓸쓸해 보이는지 수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한동안 그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어폰을 빼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양 소리였습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아마 새벽 예배를 마친 것인지 아니면 아침 기도 시간인 것인지 조용하고 낮은 멜로디가 교회 문틈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처음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3년 동안 매일 아침 그 골목에 있었습니다. 다만 수진의 이어폰이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멜로디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찬양인지 기도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가을 아침 공기 속에서 마치 누군가가 두 손으로 수진의 귀를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5초, 아마 10초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온다는 것이 생각나서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 멜로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수지는 다시 이어폰을 빼고 걸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어폰을 꽂는 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아니면 잊은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세탁소 앞에서 청운 세탁소 주인 할아버지가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더니 수진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도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인사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마주쳐서 고개를 끄덕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행복 슈퍼 앞에서 아저씨가 신문을 가게 안으로 들여가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출근이에요? 했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날씨 추워졌죠? 얼른 들어가요.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걸었습니다. 그 짧은 말이 어쩐지 가슴에 걸렸습니다. 특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날씨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오랫동안 아무도 날씨 이야기를 건넨 적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교회 앞을 지날 때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멜로디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곡이었는데 비슷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수지는 그 앞에서 걸음을 늦췄습니다. 뛰어들 용기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볼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느려진 속도가 수진에게 무언가를 보게 해주었습니다. 교회 계단 옆 화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그 앞을 지나쳤지만 수지는 그 화분에 꽃이 피어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작고 연한 노란 꽃이었습니다. 가을에 피는 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화분이 거기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 안에 무엇이 심겨 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잠깐 허리를 숙여 그 꽃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연약해 보이는 꽃이었습니다. 가을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갑자기 그 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꽃이 매일 여기 피어 있었구나. 내가 보지 않아도, 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피고 있었구나. 버스에 오르면서 수지는 그 꽃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행복 슈퍼에 들어가서 음료수 하나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다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저 혹시 골목 끝에 항상 앉아 계시던 할머니 아세요? 의자 놓고 앉아 계시던 분. 아저씨는 계산하던 손을 멈추고 수진을 봤습니다. 아, 박 할머니요? 아셨어요? 수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는 건 아니고요. 매일 지나다니다 보니까요. 지난주에 입원하셨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한 80이 넘으셨거든요. 딸이 데리고 갔나 봐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음료수를 손에 든 채 잠시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의자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거기서 무엇을 보셨을까?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이 골목을 바라보셨을까? 이 골목이 할머니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세탁소 할아버지, 슈퍼 아저씨.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어폰을 꽂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며 지나치는 한 여자도 있었겠죠. 수지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 뒤로 수진의 아침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어폰을 꽂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어폰을 꽂지 않으니까 들리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골목 안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비둘기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탁소 지붕 위에 항상 2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수지는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이들 등교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종종 걸음치는 아이들, 엄마한테 빨리빨리 재촉받는 아이들. 골목 어딘가에서 라디오 소리가 났습니다.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집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매일 아침 라디오를 틀어놓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그 교회에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찬양 소리일 때도 있었고 피아노 소리일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인지 여러 목소리가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나면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왜 그럴까?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소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질까? 어릴 때가 생각났습니다. 수진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일마다 손을 잡고 교회에 데려갔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분홍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앞에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쳐주는 피아노 소리에 맞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수진이 좋아하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사도 멜로디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 교회 앞에 서면 그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했던 느낌. 그 느낌이 뭔지 수지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수지는 오래간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명절이 아닌 때에 전화를 드리는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놀라셨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잠깐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 잘 있어? 밥은 먹고 다니냐? 하셨습니다. 수지는 잘 먹고 다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을 좀 더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나 어릴 때 교회 다녔잖아. 그때 찬양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 있었는데 제목이 뭔지 기억해요? 어머니는 또 잠깐 침묵이 있으셨습니다. 왜 갑자기?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거 좋아했잖아. 피아노 반주 시작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따라 불렀잖아, 수진이가. 수진은 멈췄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뜨거워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이제. 어머니와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고향 이야기. 수지는 1시간이 지나는 것도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그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금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퇴근길에 골목을 다른 눈으로 걸었습니다. 낮에 보는 골목과 저녁에 보는 골목은 달랐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의 골목은 금빛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부터 서쪽 하늘의 노을빛이 골목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낡은 세탁소 벽이 그 빛을 받아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슈퍼 앞 의자에 아저씨가 앉아 있었고 그 아저씨의 얼굴에도 노을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교회 지붕 위의 십자가는 그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예쁜 곳이었구나. 내가 매일 지나쳤던 이 골목이. 이렇게 따뜻한 빛이 드는 곳이었구나. 슈퍼 아저씨가 수진을 봤습니다. 퇴근해요? 일찍 왔네. 수진이 웃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노을 오늘 예쁘죠? 이 골목 노을이 참 예뻐. 매일 보는데도 질리질 않아요. 수지는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매일 보는데도 질리질 않는다. 그 말이 수진의 가슴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이 아저씨는 매일 이 골목에서 저 노을을 봤을 것입니다. 몇 년 아니면 10년, 20년을. 그런데도 예쁘다고 합니다. 질리질 않는다고 합니다. 수지는 3년 동안 이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한 번도 노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어폰 속에 갇혀서. 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일요일 오전에 늦잠을 자다가 이상하게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10시쯤이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들 소리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골목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2~3명 되는 것 같았습니다. 땅에 분필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문에 팔을 올리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웃음소리를 내며 뛰었습니다. 넘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골목에 가득 찼습니다. 수지는 가만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참 좋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그냥 좋았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그냥 뛰면서 웃는 소리. 그 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일요일이었으니 예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찬양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교회 찬양 소리가 함께 섞였습니다. 그리고 세탁소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 멀리 라디오 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지는 그것들이 함께 섞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이상한 감각이 왔습니다. 이 모든 소리가, 이 모든 풍경이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구나. 이 골목이 살아있구나.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지금 이 순간에 있구나.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눈물이 나려는지 몰랐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벅찼습니다. 그 벅참이 어디서 오는지,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하는지 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늘 보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순간이요. 늘 있던 것인데 어느 날 처음으로 그게 거기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요. 그게 단순한 기분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지는 퇴근하고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고단한 날이었습니다. 팀장에게 보고서를 2번이나 수정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왔고 그것을 처리하느라 2시간을 썼습니다. 퇴근 무렵에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골목에 들어섰을 때 교회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몰랐는데 저녁이 되니까 그 빛이 보였습니다. 문 틈새로 창문 사이로 따뜻하고 노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인지 찬양 소리가 낮고 조용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멜로디는 수진이 알지 못하는 곡이었지만 그 톤이, 그 분위기가 이상하게 친숙했습니다. 수지는 교회 앞에 멈췄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계산은 없었습니다. 그냥 걸음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발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녀는 계단 아래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낡은 나무 문 너머에서 찬양 소리가 났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깊은 곳에서 뭔가가 그 소리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굳어있던 것이 살짝 풀리는 것 같은 느낌.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아마 5분도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수지는 무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수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일찍 나가고 싶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할아버지가 이제 막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슈퍼는 아직 불이 안 켜져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누군가 꽃을 새로 심었는지 어제보다 화분이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은 아침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10월의 아침 햇살은 비스듬히 따뜻하게 골목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벽도 오래된 간판도 그 빛을 받으면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골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탁소는 여전히 거기 있고 슈퍼는 여전히 거기 있고 교회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할머니 자리에는 할머니 대신 빨간 의자가 있고 그 의자도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아침 햇살도 매일 이렇게 내려왔을 것입니다. 라디오 소리도 매일 났을 것입니다. 교회 찬양 소리도 매일 흘렀을 것입니다.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바뀐 것은 저였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어느 날 아침 걸어가던 골목 위에서 나는 3년 동안 이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었지만 한 번도 이 길이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몰랐습니다. 한 번도 이 골목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살아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으니까. 마음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수지는 교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빨간 십자가는 오래되어서 일부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을 받아 그 십자가가 빛났습니다. 흐릿하게 따뜻하게. 수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날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날, 어떤 대단한 일이 생기는 날. 그런 날에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없는 매일매일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골목에 계셨습니다. 세탁소 할아버지의 고개 끄덕임 속에도 계셨고, 슈퍼 아저씨의 날씨 추워졌죠 한마디 속에도 계셨고, 할머니의 빨간 의자 속에도 계셨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속에도, 교회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찬양소리 속에도, 교회 화분의 작은 노란 꽃 속에도 계셨습니다. 늘 계셨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이 골목에 계셨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잠시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어딘가 포근했습니다. 교회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둘기가 세탁소 지붕에서 날아올랐습니다. 라디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가 멀리서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너무 익숙해져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매일 지나치는 그 길 위에, 매일 듣는 그 소리 속에, 매일 보는 그 얼굴들 안에, 어쩌면 오래전부터 거기 계셨던 분이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찾아 멀리 떠납니다. 어딘가 특별한 곳에 가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원에 가야, 새벽 예배에 나가야, 어떤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자리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늘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내 집 창문 밖으로 들리는 새소리 속에도, 매일 아침 걸어가는 골목 위에도, 편의점에서 건네주는 거스름돈과 함께 웃어주는 사람의 얼굴 속에도 그분은 늘 거기 계셨습니다. 내가 이어폰을 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수지는 그 겨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일요일 아침 수지는 그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은 작았습니다. 의자가 열 몇 줄 있었고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수진이 들어서자 앞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웃으셨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온 사람한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좋았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났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그 멜로디를 들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곡이었는데 이상하게 아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릴 때 들었던 느낌. 분홍색 카펫 위에서 따라 불렀던 그 느낌. 수진의 입이 살짝 열렸습니다. 따라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가사를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그 음악 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그 소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3년 동안 꽁꽁 막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꺼운 유리 너머에 있던 것들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수지는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노력할 때도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눈을 뜰 때 오십니다. 이미 거기 계시니까요. 수지는 그 말이 자기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이미 거기 계셨습니다. 내가 눈을 뜬 것뿐입니다. 할머니는 겨울이 끝날 무렵에 다시 골목에 나오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골목을 걷다가 보니까 빨간 의자 위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수진은 너무 반가워서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래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할머니가 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늘게 웃으셨습니다. 나를 아네. 누구예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저 집에 살아요. 매일 이 골목 지나다녔는데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봤어, 당신. 매일 빠르게 지나쳐서 바쁜 사람인가 했지. 수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바쁘지는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보지 않은 거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더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게 아니고 볼 마음이 없어서 못 보는 거라고. 근데 어느 날 마음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다 보이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에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항상 앉아 계시잖아요. 뭘 보세요? 할머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 보지요. 골목이 살아있는 거 보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이 교회에서 찬양 소리 나오는 거 듣고. 고양이가 밥 먹으러 오는 것도 보고. 세상이 살아있는 게 그냥 기쁘지. 수지는 그 말을 오래 새겼습니다. 세상이 살아있는 게 기쁘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것을 살아야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수지는 아직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금. 할머니, 저도 이제 조금씩 보여요. 할머니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교회 화분에 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가을에 피어있던 노란 꽃은 지고 이번엔 분홍꽃이 피었습니다. 수지는 그 꽃을 알아봤습니다. 이름은 몰랐지만 작년 가을 그 꽃을 처음 봤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따뜻했습니다. 세탁소 할아버지와는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인사가 아침을 달랐습니다. 슈퍼 아저씨는 수진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가끔 음료수를 사러 들어가면 요즘은 표정이 좋아 보여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은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1년 전이랑. 1년 전. 수지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이 골목을 지나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자기였는지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때도 나였겠지요. 다만 그때의 나는 이 골목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날에는 의자에 나와 계셨습니다. 수지는 가끔 할머니 옆에 서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이 골목에서 30년이 넘게 사셨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도 그때부터 거기 있었다고 했습니다. 옛날엔 골목이 더 복잡하고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이 조용함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할머니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함께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교회 지붕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길고양이였습니다. 노란 눈으로 골목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슈퍼 앞에는 봄꽃이 화분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가게 문을 열어두어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서 아이가 뛰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고 어르신 몇 분이 나오셨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수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이 골목에는 사람이 있고 소리가 있고 빛이 있고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가 있고 저 십자가가 있고 매일 아침 그곳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안에 계셨습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수진이 듣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으니까요. 마음의 이어폰을. 수진은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대단한 일인 줄 알았다고. 어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하고 어떤 특별한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늘 나중에를 생각했다고. 나중에 더 나아지면, 나중에 더 안정되면,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지금 이 골목에 계셨습니다. 지금 이 아침에 계셨습니다. 지금 이 세탁소 할아버지의 고개 끄덕임 속에 계셨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 웃음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지금 이 노을빛이 내려앉은 골목 끝에 계셨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3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빈 의자 앞에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것이 딱 맞는 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뜰 때까지 거기 계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그 길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보지 못한 풍경이 있으신가요?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길 위에도 그 풍경 속에도 그 사람의 얼굴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의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무감각하게 지나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지쳤다는 핑계로 보이는 것들을 보지 않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요. 수진이 처음으로 교회 찬양 소리를 들었던 것은 이어폰을 빼고 나서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어폰을 잠깐 빼보면 어떨까요? 아주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매일 지나치는 그 길에서, 그 골목에서, 그 아침에서 잠시 멈춰서 들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가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해 흘러나오던 그 소리가. 그 골목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탁소도 슈퍼도 교회도 할머니의 빨간 의자도 아침마다 흘러나오던 찬양 소리도 변한 건 수진이었습니다. 아니, 변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 보이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들리던 것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골목에 늘 있었던 것들이 이제야 제대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변하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나친 그 평범한 길 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낡은 골목, 익숙한 풍경,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잠깐 이어폰을 빼보시겠습니까? 그 고요함 속에서 아마도 오래전부터 들리고 있었던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처럼 바쁘게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셨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잠깐 멈춰 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삶의 골목에는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탁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 속에도, 슈퍼 아저씨의 소박한 인사 속에도, 할머니의 빨간 의자 속에도, 교회 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 속에도 그분은 늘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골목에도 오늘 따뜻한 빛이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